저희 정해진 시간 돼가지고 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강의 계획서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일에 이제 강의 없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잘 말씀드려 놨으니까 다음부터는 6시에 그 시간 어김없이 답안지 아니 뭐야 문제지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6시 반까지 시험 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뭐 바로 해설하고 강의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답안지는 반드시 작성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반드시. 근데 이제 최악은 이제 제출하지 않으시는 거고, 만약에 조금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목차라도 반드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목차 잡으신 다음에 이제 조금 내용을 벌충할 필요가 있다면은 뭐 교재를 조금 보시더라도, 근데 사실 교재를 보고 베끼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예습을 좀 하시고 반드시 답안지를 이제 작성하실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서 저기 빨간 소쿠리에 넣어 주시면 제가 이제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빨간 펜으로 뭐 나름의 첨삭을 한 다음에 돌려드려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전 반드시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 치니까 뭐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우리 민사소송 공부할 때는 법전 없으면 공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전 반드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강의 목표 보시면 교재는 아실 거고, 강의 목표 보시면은 뭐 복습하고 사례형 답안 작성 방법 학습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일개인이만큼 좀 아신다는 전제하에 조금 이제 연기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완전 초심자처럼 하기엔 그렇고, 제가 연기 때는 진짜 완전히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회차가 지금 11회차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11회차 진도 나가기도 헐떡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 없고, 또 너무 늦어지면은 막 10시, 11시 이렇게 되면은 댁으로 들어가실 때 불편하시니까 그것도 좀 저는 좀 부담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좀 집중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1회독 정도는 그래도 민사소송법이 뭔지는 아신다는 전제하에, 전체 계략은 아신다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 당연한 내용이고, 강의 특징 뭐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빈줄 주제 학습하고 암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답안 작성을 연결한다 당연한 말씀이고, 수강 대상 읽어보고 진도표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이거는 사실 1등의 기준에 불과한 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이제 참고로 하되 예습형 시험이기 때문에 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제 목표로는 이 우리 쟁점 있잖아요. 쟁점 한 10개 정도를 그 강의별로 나갈까 하거든요. 회차별로. 그래서 주제 한 10개 정도 차분히 뭐 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예습하시면서 여기서 시험에 뭐 나올라나? 뭐 이런 정도로 간단히 예습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최대한 이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내려고 노력은 하긴 할 텐데,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무다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상소만 낸다고 상소만 뚝 떨어져서 내면은 물론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문제 질도 좀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진도표에 맞춰서 내지만 앞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섞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섞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섞으면은 문제가 좀 재미없고 좀 질이 낮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가급적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뭐 웬만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섞이는 일은 드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 계획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시험 친 거 한번 같이 볼까요? 그 25점짜리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뭐 별거 없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문제 내면서 약간 좀 그 너무 이제 수험생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첫 시험이니만큼 제가 기초적인 문제 이렇게 낼 거예요. 문제를 기본적인 법리에다가 최신 판례 약간 섞은 정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테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법리 문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는 뭐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위주로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급적이면은 출제가 유력한 최신 판례를 5점이라도 섞으려고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중요한 판례가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섞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리 복습하시고 중요한 최신 판례 복습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에 붙은 어떤 뭐 놀랍고 신비한 어떤 쟁점을 출제하는 일은 없고요. 절대 없고 중요한 쟁점만 냅니다. 반드시 중요한 쟁점을 내고 최신 판례도 그냥 최신 판례 아니고 중요한 최신 판례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습하시면은 저희 케이스풀이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해설 이제 간단히 하면, 자 먼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문 이렇게 문제가 늘 나갈 텐데, 자 이제 이 설문 다 읽어봤으니까 간단히 이제 이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서로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 플레이어는 셋이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갑을 병이 있는데 갑이 매도인이잖아요. 이놈이 팔았고 을병이 이제 공동 매수했다는 거예요.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놈한테 팔았다. 갑이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자면 갑은 이제 사실 별 의미 없긴 한데 갑은 이제 주소나 직장이 인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안에서는 지금 갑의 주소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관할을 이제 정하는데 그 다음에 A란다. 을은 이제 주소랑 직장이 좀 의미가 있죠. 주소랑 직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소가 지금 어디예요? 예. 주소가 대전이죠, 대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을에 대해서 관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을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이제 보통 재판적이 나오죠, 여기서 보통 재판적. 그래서 민사선포 2조 3조에 의해서 이 대전에 지금 관할이 생기는 거고 피고의 주소지니까 대전에 관할이 생겨 먹었고 그다음에 직장은 어디 있어요, 얘 지금?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 그럼 얘는 이제 근무지에 대한 특별재판적이 7조에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은 이놈은 이제 또 주소는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 주소는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은 또 울산에 있대요. 울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2조 3조에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조에서 울산에 이제 특별재판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에 지금 대전, 인천, 부산, 울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지금 관할이 일단 생길 수 있게 생겨 먹었습니다. 생길 수 있게 생겨 먹었고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관할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관할이 하나 생긴다면 대전에 왜 생길 수가 있죠 지금? 대전 여기도 있긴 한데 대전이 어디서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여기 X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X 부동산이 지금 대전에 있어요, 대전. 그러니까 지금 뭐 대전이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죠. X 부동산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20조에 의해서 여기서도 특별 재판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할에 생길 수 있는 걸 다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 인천 빼고 뭐 이건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대전, 인천, 부산, 일산 이렇게 지금 관할이 생겨먹게 생겼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관할 위반을 주장하고 있느냐? 병이 지금 관할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얘가 어디다 제기한 거예요? 얘가 지금? 갑이라는 놈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인천에 제기했다면서요? 인천에 제기한 거잖아요. 갑이. 근데 지금 병 입장에서는 황당할 만하죠. 병은 관할 위반을 주장할 만한 게 부산이고 울산이다. 근데 어디 지금 인천이 왜 튀어나왔느냐?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관할 위반을 주장하는데 갑은 그럼 뭐 때문에 인천에다가 그 소를 제기했을까?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설문을 보겠습니다. 설문 1에 관하여 해설을 같이 보면 문제 소재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재판적 쭉쭉쭉쭉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핵심인 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관련 재판적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이 문제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 설문 1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관련 재판적이에요.